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보았다시피 19세기 후반 조선은 대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상한 모양의 배, 이양선이 출몰하고 천주교가 확대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죠. 더군다나 우리와 국경을 맞닥뜨리게 된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맞닥뜨리게 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2차 아편전쟁으로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청나라의 수도가 서양 오랑캐들에게 짓밟혔다는 소식도 조선에서는 큰 위기로 느꼈겠죠.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삼정, 전정, 군정, 황곡, 삼정의 문란으로 전국적인 농민봉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린 임금 고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아버지 대원군이 정치 실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합니다. 안동 김씨 세력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붕당에 상관없이 고르게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심지어는 안동 김씨 세력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또 포섭하기도 합니다. 세도정치 가문이 60여 년간 조선을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고서는 그들 중에서 괜찮은 인물은 조선 통치에 활용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도정치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비변사, 이 비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동안 비변사가 변란에 대비하는 임시기구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였죠. 그런데 정치와 군사 부분의 업무를 다 집중해서 진행하면서 권한이 커져 있었고 그걸 세도 가문이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정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법이 엉망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기관이 문란해지자 법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전 회통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흥선대원군이 대내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개혁 정책을 추진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백성들에게 이제 불만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됐던 게 바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재정도 부실하고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세도 정치로 인해서 통치 기강이 무너졌던 나라인데 이걸 재확립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좋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왕권 강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새롭게 다시 짓는 것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흥선대원군과 왕실 입장에서는 권위를 세우고 싶겠죠. 당연히 돈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부금을 걷습니다. 원에서 납부한다. 원납전. 진짜 원에서 납부했을까요? 사람들은 원에서 납부한다는 원납전을 원망하면 납부한다로 말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은 화폐,
일당 100. 이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는 이 하나 가지고 상평통보의 100배와 맞먹는다라는 건데, 돈이라는 게 그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상평통보에 몇 배 안 되는 값어치밖에 안 되는 돈을 만들어 놓고 100배라고 우기면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는 뭐 필요한 만큼 계속 당백전 찍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면 되는 거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실제 값어치가 있는 동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만 부추기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경복궁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계속 노력 동원시켜야 되겠죠. 요역에 동원시키게 된다. 이름으로써 농민층의 불만을 쌓게 되고요. 뭐 양반들 같은 경우에 실제 경복궁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 이런 걸 뭐 이렇게 강원도나 경북 내륙 이런 곳에서 질 좋은 금강송을 가져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건조시키고 자연 건조시키면서 지어야 되는데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어오게 됩니다. 아니 백성들은 가까운 산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생길 틈이 없이 거의 다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들을 베어왔을 테니 민둥산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까이에서 양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양반들 가문, 양반 가문의 묘지에 심어놓은 소나무, 묘지림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워오니 양반들도 싫어하겠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공과 관련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치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많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백성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무엇이냐? 뭐니 해도 민생 안정이죠. 이를 위해서 전정, 군정, 환곡, 환정을 개혁합니다. 3정을 개혁하는데요.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이 전정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양반들이 숨겨놓은 땅, 은닉한 토지 결수, 은결을 찾아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양전 사업을 통해서 땅을 측량한다는 거죠. 그리고 군포를 백성들에게만 일반 상민들에게만 갖고 있었는데 호포제를 실시함으로써 집집마다 포를 걸게 됩니다. 이러면 양반, 상민 상관없이 모두 다 포를 내야 되는 거죠. 양반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흥선대원군에게 불만을 가졌던 양반들의 또 다른 이유,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 부분이겠죠. 호포제 실시. 자신들을 백성들과 일반 백성들과 아래 것들과 똑같이 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환곡. 환곡은 원래 구율제도 아니겠습니까? 구휼제도인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적 구율제도입니다. 쌀이 떨어져 가지고 힘들 때 백성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예 세금제도처럼 운영이 돼 가지고 지방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지방 행정에 필요한 자금 확보줄이 되는 거죠. 쌀이 필요 없는데도 쌀 빌려주고 왕창 받아가고 안 좋은 쌀 빌려주고 고급 좋은 쌀로 받아가고 빌려줄 때도 도량형의 차이, 대박의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 빌려주고 한 대박, 받아갈 때는 큰 대로 긁어가면서 한 대박. 뭐 이래버리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구율제도의 문제점, 관에서 시행하는 구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촌 자치, 향촌 사회 단위로 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사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향촌에서 백성들끼리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양반에게 이 창고를 맡기는 거죠.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맡김으로써 동네 사람들에게 양반이 그런 식의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민심을 잃게 되면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게 되면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식의 삼정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서원, 원래는 깨끗하고 양심적인 그런 분들 선비를 제사 지내는 곳인데 이게 지방 사족들 양반들의 세력 기반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서원이라는 건 권장할 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토지도 내려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줬죠. 근데 이러한 특혜를 이용해서 농민을 수탈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서 하나의 양반들의 돈벌이 수단 그 자체가 하나의 특혜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과감히 철폐하는 겁니다. 전국 600여 개 서원 중에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렸다. 그래서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다. 양반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건 결국 흥선대원군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벌써 이거 12분? 흥선군의 대외 정책은 따로 봐야겠네요. 여기 옆에 그림을 한번 정리하는 걸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을 다시 조선답게 통치 질서를 재확립하겠다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분명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이너스 단계로 무너져 버렸던 조선을 원래 위치로 제로로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했던 거였죠. 안동김 씨를 비롯한 세도감은 뻥 축출해버리고 비변사를 축소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육전조례, 대전회통 등의 법전을 정비하고 600여 개에 달하던 서원 중에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고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대장 양안을 다시 만들고 양반들의 숨겨놓은 땅을 찾아내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똑같이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고 여기까지가 개혁정치 중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들이고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죠. 대외 정책에서는 서구 열강의 이러한 침략적 접근에 맞서 가지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강경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양요를 거치며 척화비를 세우기도 하죠. 이 내용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